네, 오늘은 12.2에서 제너럴 리전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공부했던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제너럴 리전,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2.1에서는 이렇게 생긴 렉탱글에 대해서 적분을 배웠었잖아요. 이 직사각형 영역 아래서 이변수 함수 fxy를 이중 적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리가 아주 중요한 후비니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영역 D에 대해서 적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 fxy는 임의의 영역 바운디드 리전 D에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D가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D라는 것은 위의 그림처럼 적당한 렉탱글 R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직사각형이 R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대문자 fxy를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x, y가 D에 들어갈 때는 소문자 fxy의 값으로 주고요. x, y가 D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값을 0이라고 줄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죠. 원래는 이제 D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위에 서피스 그래프 오브 f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처럼 이 D를 포함하는 렉탱글 R을 이렇게 그려서요. 위에 서피스를 생각하면 이 밖에서는 어차피 함수값을 0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 D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이고요. 이 위에 이렇게 그래프 오브 f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fxy가 이 D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대문자 fxy는 이 전체 R에서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 fxy를 전체 렉탱글 R에서 이렇게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이 값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문자 f라는 것은 이 전체 R에서 연속이 되지 않거든요. f가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이 D의 바운더리면 경계거든요. 이 D의 경계에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D의 밖에서는 이렇게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섹션 12.1.2에서 후비니 정리를 공부할 때 이러한 더블 인테그럴,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이 잘 정의가 될 때 그 조건이 f가 바운디드이고 유한계의 스무스 커브에서만 불연속이면 이 값들이 다 잘 정의가 되고 다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연속점인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을 때 이렇게 유한계의 커브로 표현이 되면 이 값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문자 f는 이러한 하나의 커브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적분이 잘 정의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D의 타입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D가 타입 1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타입 2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타입 1을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 보시면 타입 1에 세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가 이렇게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타입 1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타입 1입니다. 즉, 이 함수는 사실 X쪽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선이 잘 그려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더라도 선이 두 개가 잘 그려지죠. 그런데 이건 Y쪽에서 오면 이럴 때는 선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X에서는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Y에서는 G1X부터 G2X까지 적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A에서 B 사이이고요. Y는 G1X에서 G2X까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처럼 끝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처럼 양쪽에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이렇게 선이 그려져서 Y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 이렇게 하는 게 잘 정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모두 다 타입 1이 되겠습니다. 타입 2는 X와 Y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Y의 범위가 이렇게 상수 사이가 되겠고요. X 범위가 두 개의 Y에 관한 함수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각 타입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 1을 보겠습니다. F가 왼쪽처럼 생긴 타입 1에 대한 이 리전 D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 1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A부터 B 사이가 되겠고요. 이 검정색 위 그래프를 우리가 Y는 G2X라고 그렇게 쓰고요. 아래의 그래프를 Y는 G1X라고 쓸게요. 그러면 X가 하나 고정되면 Y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선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의 범위는 G1X와 G2X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Y는 G1X보다 크거나 같고 G2X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타입 1에 대한 적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y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y는 g1x에서 g2x까지고요. 마지막에 x로 적분을 하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처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요. y로 적분을 하니까 아마 x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x로 적분하면 상수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타입 2가 되는데요. 타입 2에 대한 적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타입 2인 리전 D에서 연속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y로 적분하는 것은 C에서 D까지 적분하는 거니까요. y는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의 범위는 y가 하나 정해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h1y부터 x는 h2y까지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h1y부터 h2y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2에 대한 적분은 x를 먼저 적분하는 거예요. x는 h1y부터 h2y까지고요. 마지막에 y는 c부터 D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X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Y가 남고요. 마지막에 Y로 적분하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과 타입 2는 이 그림을 어느 쪽에서 적분하느냐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D라는 것이 y는 x-1과 y제곱은 2x 더하기 6 이 두 그래프 사이로 둘러싸여진 이 영역 D가 되는데요. 이 D에서 xy라는 함수를 더블 인테그럴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영역이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를 잘못 선택하면 사서 고생이 되거든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타입 1인가 봤더니요. x를 하나 고정했을 때 y로 어떻게 적분하는지를 살펴보죠. 일단 여기에서 적분을 하면 이 함수와 요 함수를 적분하는데요. 이 점을 넘어가면 이 함수와 직선을 적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위를 나눠야 돼요. 하지만 타입 2로 계산해 볼게요. 타입 2는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디에서 그리더라도 이 포물선에서 직선까지입니다. 이 밑에서 그리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입 1보다는 타입 2가 훨씬 쉬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y의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x는 y 더하기 1이 되니까요. 이걸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y제곱은 2y 더하기 8이 돼서요. y 빼기 4 곱하기 y 더하기 2는 0이 돼서 y는 4와 y는 마이너스 2 이 두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요 4가 되겠고요.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x라는 것은 이 직선에서 이 포물선, 이 사이를 적분하는 거죠. 이 선을 따라 적분하니까요. 그래서 이 직선과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직선은 x로 표현하면 x는 y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x는 y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 포물선은 x로 표현하면 2분의 y제곱 빼기 3이 돼서 2분의 y제곱 빼기 3보다 x가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이 타입 2를 나타내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이 부등식을 활용해서 d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y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영역은 타입 2가 되기 때문에 x로 먼저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x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x는 y 더하기 1까지 먼저 적분하고요. y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밑줄 치는 이 부분을 적분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적분 변수가 x입니다. 그래서 x로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y가 되겠고요. 이 아래 끝은 x는 2분의 1 y제곱 빼기 3이고요. 이 위 끝은 x는 y 더하기 1입니다. 이번에는 변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x는 이라고 쓰는 것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x 대신에 대입하는 거니까요. 2분의 y는 우리가 밖에다 써주고 x제곱이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분의 1 y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적분학 원에서 했던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좀 식이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앞으로 묶어주고 이걸 전개하면요. 5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y의 5승 더하기 4y 3승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8y가 돼서요. 요거 뭐 산수니까 각자 할 수 있겠죠. 답이 36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선택해봤어요. D는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0,1, 1,2, 4,1입니다. 그래서 0,1, 1,2, 4,1 이렇게 삼각형을 이으면 되겠죠. 이 영역 D에서 함수 y제곱을 더블 인테그럴 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타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바뀌니까 타입 1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어디에서 연결하더라도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니까요. 타입 2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의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되겠고요. 이 식과 이 식을 x는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 식은 일단은 x는 y-1이 되고요. 이쪽 식은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x는 7-3y인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x는 y-1부터 7-3y까지이다. 이렇게 타입 2 형태의 부등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y제곱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타입 2니까요. x로 먼저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y-1부터 7-3y까지 y제곱을 적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y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x로 적분하니까요. y제곱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적분하면 xy제곱이 되겠고요. x는 y-1부터 x는 7-3y까지입니다. 그래서 y제곱은 이렇게 묶어주고요. 7-3y를 대입하고 y-1을 대입해서 빼니까요. 8-4y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적분은 이렇게 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8y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이 돼서요. 이걸 부정적분하면 3분의 8y 세제곱이 되고 뒷부분은 y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y는 1부터 2까지니까요.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1인 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영역 D의 그림을 그려서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 부등식을 정확하게 쓴 후에 이 적분 순서를 타입 1이나 타입 2에 맞춰서 써서 이 아래 끝, 위 끝을 맞는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 강의 마지막 예제는 볼륨을 구하는 건데요. 어떤 솔리드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 이건 이제 평면이죠. 그리고 x는 2y. 이것도 역시 평면이고요. x는 0, z는 0 역시 평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라는 평면을 그려보면 x축에서는 2에서 만나고요. y축에서는 1에서 만나고 z축에서는 2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 점을 지나는 커다란 평면이 되는데요. x는 0이라는 것은 yz 평면이 되고요. z는 0이라는 것은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z 평면 이쪽 평면과 xy 평면 이쪽 평면과 그 다음에 이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지는데요. x는 2y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x는 2y라는 것은 이 오른쪽 평면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 위쪽에서 쳐다보면요. 지금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x좌표에 2, y좌표에 1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 선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는 2y라는 직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1,2분의 1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z가 없으니까 이 선을 포함하는 이 평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으로 이 삼각뿔을 잘랐을 때 아까 YZ 평면과 XY 평면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왼쪽이 아니고 이 오른쪽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하려고 하는 입체는 이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둘러싸인 이 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피스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이렇게 생겨지는 이러한 입체의 부피를 만약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이 위의 녀석을 더블 인테그럴을 하는데 이 영역에서 계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서피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G는 E-x-2y가 돼서요. 이 부분을 fx,y라고 두고요. 이 밑에 이 그림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녹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D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볼륨은 fxy를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만 계산해 보도록 하죠. 네, 앞에 있는 그림 D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리전 D가 타입 1인지 2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입 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로선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타입 2는 아닌 것 같아요. 타입 1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선과 이 선이 똑같죠. 그래서 타입 1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죠. 그래서 x는 0에서 1까지가 되겠고요. 이 아래 직선을 보면 아까 x는 2y였으니까 y는 2분의 1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2분의 1x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y는 1-2분의 x가 돼서 y는 1-2분의 1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2-x-2y라는 함수를 이 영역 D에서 적분을 하는데요. 타입 1이기 때문에 y로 먼저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y는 2분의 1x부터 1-2분의 1x까지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x를 0에서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합니다. 그런데 y로 적분을 하니까요, 2y-xy-y 제곱이 되고 y는 1-2분의 1 x까지 적분하고요. x는 0에서 1까지는 아직 남겨둡니다. 그래서 y를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한 것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3분의 1의 뜻이 뭐냐? 사실은 이건 삼각뿔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수 있거든요. 삼각뿔의 이제 계산 공식은 v는 앞에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 밑면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밑면은 초록색 이 삼각형이죠. 밑변도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넓이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니까요.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부피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것이 바로 삼각뿔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더블 인테그럴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금 더블 인테그럴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계산이 쉬운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12.2의 첫 번째 파트 마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리전이 타입 1이냐 2냐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렇게 적절한 부등식을 만들어서 적분 표현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12.2의 첫 번째 파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